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최도현입니다. 내년 2022년도를 향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 위주로 준비를 한 걸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초심으로 지어봤는데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업황은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났던 실적은 3분기까지 좋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의 현상을 좀 많이 우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가격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격이 하락이 배경이 됐었던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의 바닥을 찾는 논리를 저희는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내년 2분기 중 업황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4분기 중 주가의 반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의 바닥은 지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에 대한 저희의 논리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의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주식들로 대다수 이루어져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의 흐름은 분명하게 반대로 하락 구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메모리와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방향성은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성 수요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즉 PC, 스마트폰, 서버 등 전방의 수요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모두 공유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각 부품은 서로 간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비메모리가 메모리를 대체할 수 없고 메모리를 비메모리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유독 반도체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이 지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IT 공급망 차질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전체적인 물량의 수요의 흐름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과 관련된 수요처들의 조달은 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반면에 메모리 외에 관련된 IT 부품의 생산과 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리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남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4분기부터 이루어질 메모리의 조정 관련된 재고 조정 구간에서의 가격 하락이라고 저희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현상과 다른 특이한 업황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3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랬습니다. 즉 전방 수요처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잘 주지 못했죠. 그게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나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그리고 중국 전력 제한 이슈가 각각 2분기, 3분기, 4분기에 현상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메모리 외의 부품들이 상대적으로 생산 또는 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의 차이 미스매치가 불일치가 메모리의 재고 소화의 필요성을 만들게 됐고요. 즉 2분기와 3분기에 세트 업체들은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잘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업체들이 100을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의 부품의 생산을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메모리도 100을 주지 못했죠. 뭐 예를 들어 98, 99를 줬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분기에는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있었죠. 어떤 뭐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2분기 때 특이했던 현상은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기억하시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텍사스 오스틴 팹에서의 한파로 인한 정전 이에 따른 가동 중단 이슈가 비메모리의 수급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 또 TSMC는
대만의 가뭄 때문에 관련된 생산이 좀 차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팹도 화재가 나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미스매치가 세트의 생산에 좀 문제를 줬고요. 부정적인 문제를 줬고 그만큼의 차이가 메모리의 재고에 좀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현상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전 해소가 안 됐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3분기에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또 터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코로나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IT 부품 체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PC나 서버에 관련된 IT 부품의 밸류 체인으로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두 국가에서 이런 관련된 코로나 확산 구간에서의 가동률 하락이 이 관련된 부품의 조달을 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분기에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메모리의 재고가 남는 그런 구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전력 제한 이슈가 터졌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IT 하드웨어의 팹의 중간 공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핵심 체인이죠. 네, 여기에서의 중국 시장에서의 전력 제한 이슈가 가동률을 조금 일부 팹들에 대해서 낮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해소될 때까지에는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추이를 체크를 해보면 말레이시아는 상당 부분 많이 축소가 돼서 대부분 가동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왔다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 팹들에서 뉴스플로우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 최근에 커브로 보시다시피 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좀 불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튼 좀 더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의 확산이 3분기 대비 4분기에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IT 공급망 차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환경을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4분기에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공급망 차질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IT 하드웨어 팹들에 대한 개수를 전수검사로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팹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황색 처리를 한 그 지역이 중국 전력 제한에 관련된 지역으로 저희한테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팹들이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이 좀 나쁜 의도가 있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장수성과 광동성 이 두 개 지역에 IT 하드웨어 팹들의 위치가 몰려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두 개 지역 등 일부 지역들만 잘 매니지하면, 잘 관리를 하면, 중국 정부가 잘 관리를 해주면 특별한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지역들에 대한 관리로 이 중국 전력 제한의 이슈에 의한 IT 공급망 차질이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향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핵심 변수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진성 수요가 계속 살아있을 것인지, 진성 수요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정상 환경으로, 즉 IT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언제 다시 재진입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수요 측면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불편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인정한 디램네드 생산 업체들이 캐펙스에 대한 공급에 대한 좀 지연을 좀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즉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의 산업의 성향이 강한데 수요가 높을수록 공급이 낮을수록 좋은데
정상 환경으로 이 공급망 차질의 현상들이 돌아가면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때 공급을 좀 낮춰서 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의지적으로 D램 낸드 생산업체들이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좀 저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세 가지 이슈를 검증해 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에 굉장히 크게 저희를 지배했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오스틴 팹의 정전이나 뭐 대만의 정전, 뭐 르네사스 팹 화재 등에서 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가장 심각한 공급망 차질의 이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주황색이 완화, 그리고 파란색이 좀 개선, 그리고 초록색이 정상이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개선이 돼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 속도고요. 저희가 추정컨대 작년 연말 대비 올해 4분기 연말 기준에 파운드리 캐파는 생산 캐파 기준으로 약 한 자리 수반 정도의 퍼센티지가 증가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생산 부분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TSMC 등의 과감한 투자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우리한테 고통을 줬었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4분기에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상당히 정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의 보급 현황들도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불편함을 주고 있는 중국 전력 제한 이슈는 겨울철이 지나면 좀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국 전력 제한 이슈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2월 초에 있죠. 그리고 동계 전력 시즌, 난방 시즌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겨울철이 끝난 내년 2분기에는 좀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 2분기에 상당히 완화되고 정상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 환경으로 돌아가는 시즌이 2분기고 달리 얘기하면 올해 내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이런 IT 공급망 차질의 비정상적인 환경들이 내년 2분기에는 정상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요 측면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좀 투자를 또는 공급을 좀 지연시키거나 늦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연말이 내년도를 향한 어떤 계획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IT 공급망 차질에 의한 업황의 조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업황의 반등을 향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들한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체크하는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신규로 증설할 수 있는 라인이 팹이 평택의 P3 라인인데요. 내년도 주식시장은 내년도 1분기 중에 어떤 장비 발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많이 예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의 이 채널 체크에 의하면 내년도 2분기 초까지 클린룸의 공사 등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장비 발주는 내년 1분기가 아닌 빨라야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도에 생산에 신규 기여될 수 있는 장비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분기에 팹 투자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후년 2023년도에야 생산의 기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규 팹에 대한 어떤 투자 진행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소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투자의 공백기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한테 필요한 건 재고의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즉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이 일부 수요 업체들이 이 수요처 전방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내년 2분기 정상 환경으로 돌아갈 때까지 재고의 소진을 이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출하는 또는 주문은 QOQ로 좀 플랫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의 재고는 증가하고 전방 수요처들의 재고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진통 과정으로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컨센서스로 실적의 컨센서스 흐름으로 4분기의 실적 하락과 1분기의 실적 급감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악재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3분기까지는 재고가 굉장히 없었죠. 근데 4분기와 1분기에 수요처들의 재고 소화 구간의 진입으로 4분기와 1분기는 재고가 생산업체 기준 다시 재증가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 어떤 그 재주문이 이제 나오면서, 즉 전방 수요처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소화되고 그 상태에서 외부 환경들이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매크로는 살아있고 IT 진성 수요는 윗방향으로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는 이렇게 긍정적인 2분기 이후에서 여팡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DDR5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램에서의 DDR5의 전환은 어떤 D램에서의 성능의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속도의 증가 또는 전력 소모량의 감소 또는 성능의 개선 등이 이제 설계 변화로 인한 성능의 개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인텔이나 AMD의 그런 CPU 전환에서의 DDR5 지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PC에서의 DDR5 지원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게 11월 4일에 출시된 인텔의 엘더레이크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엘더레이크에 대한 효과가 이제 앞으로 확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PC는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수요 측면에서, 시장 측면에서 10% 중후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PC 시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PC에서의 전환 효과는 초기 구간에서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현상들만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버에서의 DDR5 침투일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의 예상은 인텔이 내년도 2분기에 2022년 2분기에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DDR5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분기경에 AMD 젠4가 출시가 되면서 AMD 버전에서도 CPU에서도 이제 이 DDR5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DDR5의 전환을 좀 가속화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즉 서버 같은 경우는 D램에서의 비중이 높습니다. 시장 수요 측면에서 30% 중반 또는 그 이상을 향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가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수요처에서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전력이나 발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강하게 발생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매 비용을 이런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로
전력 소모량의 감소로 상쇄할 수 있다라는 논리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처들에서는 사파이어 레피지와 젠4의 변화에서 좀 빠르게 이 DDR5의 전환을 좀 가속화시켜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D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처들 입장에서 일단 교체 수요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칩 사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설계 등의 변화를 통해서 DDR4 대비 DDR5의 칩 사이즈가 동일 선폭에서 10에서 15%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에 긍정적인 현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DR5는 DDR4 대비 지금 초기 시장에서 2배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침투가 돼서 가격 프리미엄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에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칩 사이즈 증가에 의한 다이 페널티로 뭐 10에서 15% 정도의 그런 비용 증가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 효과로 이런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에 따라서 DDR5 전환은 D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업황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2분기, 3분기의 현상을 바라볼 올해 연말 연초의 주가는 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의 출발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을 경험했었던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그 사이클에 대한 현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올라가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 환경을 굉장히 강하게 맞았고요. 그래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의한 소비 수요 급감으로 사이클이 한번 끊어져서 다시 상승 구조로 올라오다가 IT 공급망 차질이라는 불편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2분기 이후에 다시 정상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DDR5나 이런 수요의 긍정적인 현상이 맞물리면서 다시 상승 사이클로 올라가는 굉장히 특이한 짧게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도 있겠죠. 매크로에 대한 어떤 수요의 현상을 메모리 반도체가 잘 이기지 못하는 것도 저희가 과거에 많이 목격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바일 혁명을 부르짖었었던, 그래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현상을 메모리 반도체에 기대했었던 2010년 초반도에도 유럽 재정위기나 일본 동일본 지진에 의한 공급망 교란을 저희가 메모리 업황이 이기지 못했었던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미중 분쟁 때도 4차 산업혁명의 큰 패러다임 변화의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현상에도 미중 분쟁에 의한 그런 매크로 쇼크를 저희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매크로에 대한 현상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기본 가정으로 내년도 중반에 이런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확대될 것이고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겠지만 시장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을 투행하는 점진적인 긴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투자도 관련해서 투자로 일어나는 그런 전망을 매크로에서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업황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이런 업황의 흐름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매크로에 대한 도움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서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 저희의 업황 2분기 중 반등,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강한 업황의 회복을 향한 매크로의 기본 가정을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켜 본다면 공급망 교란의 기간보다 경기 회복의 기간이
더 넓게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일 겁니다. 만약에 저희의 업황에 대한 전망이 틀린다면 그 틀리게 할 수 있는 기본 가정은 어떤 가정은 공급망 차질의 기간이 넓게 형성되거나 경기 회복이 짧게 형성돼서 공급망 교란의 기간이 이 경기 회복의 기회를 덮어버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저희는 배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도 2분기 업황의 반등을 향한 어떤 주가의 회복을 내년도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올해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만 보셔도 주가가 업황이나 실적 대비 2개 분기 선행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즉 올해 1분기에 주가의 고점이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있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1분기의 주가의 고점은 올해 3분기의 실적의 고점을 향한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의 반도체 주가가 밋밋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4분기의 실적이나 가격이 밋밋하게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고요. 3분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두 개 분기 뒤인 내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급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4분기나 내년 1분기의 실적 급감은 이미 지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리 얘기하면 올해 4분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주가는 내년 2분기에서부터의 업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2분기에 업황의 반등의 논리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그 선행해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 밸류에이션 콜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에 대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뭐 불편한 변수들도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증거로 잡아서 주가 바닥에 대한 어떤 논리들을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의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실적 컨센서스가 급락했을 때 이게 주가의 바닥으로 현상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저희는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콜이 작동하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작년 8월 말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소비 수요 급감을 바라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컨센서스가 뒤늦게 하락했었던 9월, 10월 달에 주가가 오히려 바닥 잡고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던 현상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을 잡는 모습의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밸류에이션 콜을 하고 나면 모멘텀 콜이 있어야 어떤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또는 2개 분기 뒤에 있을 무언가의 업황 회복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 현상이 있어야 우리는 모멘텀이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대량 재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수요처들이 재고를 소진시킨 이후에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대량 주문을 하겠죠. 작년도 10월 말에서 11월, 12월에 목격했던 현상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채널 체크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내용은 화웨이가 강한 물량을 주문했다. 그리고 아마존이 대량 주문을 했다. 또는 애플이 생각보다 좋은 수요 때문에 주문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건 전방업체의 재고의 소진에 의한 가격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또는 향후에 엔드 디맨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전방업체들의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대량 재주문이 나오는 구간에서 모멘텀 콜이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게 내년도 1분기 중에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먼저 재고의 조정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진성 수요는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는 북미 쪽의 서버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이 업체들의 반도체 서버 주문이 언제 나올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게 모멘텀 콜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가의 상승을 저희는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야 실적의 증가를 확인하게 될 거고, 달리 얘기하면 실적의 증가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밸류에이션 콜, 실적 컨센서스 급락이 1차 단계로 나오고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콜을 얘기할 수 있는 주문량의 증가, 출하량의 증가, 아마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1분기 언젠가 연쇄적으로 현물가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도부터 나왔었던 올해 초까지의 주가의 어떤 상승에서의 규칙이 2019년도에도 현상적으로 나왔었던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가 급락하니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나 바닥을 강하게 잡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하량이 증가했을 때, 주문이 증가했을 때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현상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제 주가가 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의 주가 상승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연쇄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좀 보고서를 좀 계속해서 좀 트래킹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업황의 바닥을 결론적으로 내년 2분기, 그리고 주가의 바닥을 올해 이제 4분기로 보면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의 탑픽은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베타가 큰, 그리고 또는 메모리 순수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를 최소 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바닥은 지났다. 이제부터는 주가 상승의 흐름을 좀 이제 점진적으로 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고 이제부터는 좀 수확을 거둘 시기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친 만큼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단기적으로 DB하이텍을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